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멸공입니다. 내가 들고 온 거는 뉴스가 어떤 거냐면은 이번에 북한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거야. 사이가 조금 소원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간다는 거지. 여기 보면은 북한 김정은은 방중은 북미 대화 포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이번에 에이펙 때 저기 뭐야 시진핑 온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 모여 주목된다.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미리 손 쓰는 것 같아. 특히 북한이 북미 대화에 앞서 그러잖아. 북미 대화에 앞서 최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래요. 내가 저걸 읽은 이유는 주식장을 생각을 해가지고는 읽은 거죠. 뭐 별다른 건 없어. 여기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결정이 발표된 시점 자체가 미묘합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거쳐가지고는 미국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가지고 중국은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자마자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북한하고 러시아 정상의 참석을 공개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의 강화 흐름에 북중러 협력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번 어떻게 될까? 아이러니한데 뉴스를 계속 읽어보면은 그동안 중국과 북한은 소원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투병, 파병과 북한 러시아 조약 체결 등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맺으며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를 가속화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 근데 우리가 러시아하고도 나쁘지는 않은 관계였지. 여기 보면은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미 대화에서 앞서가지고는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북한의 계산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들 생각이에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방중이나 2018년 8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처럼 북한이 외교전에 나서기에 앞서 몸풀기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장용석 인제대 초빙 교수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로 보면은 북미 대화가 반드시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나도 약간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리고 쭉 다시 읽어보면은 북하고가 아니라 북한하고 러시아 동맹 조약과 이번 방중을 통해 가지고 위세를 한껏 키우고 미국과 대화에 나서려고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 나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뉴스. 권성동 실로 부당한 표적 수사 그러네요. 그러나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진 않겠다 그러네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특검의 정치 수사를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적었다.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의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의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집어넣는 거야. 이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또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저를 기소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었나? 모르겠네요.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다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고. 근 의원은 2018년 강원 랜드 채용과 관련해가지고는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다. 쭉 해가지고 보면은 송원내 대표는 참 괘씸하다며 연찬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정권의 중견 민중기 특검팀이 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습 청구했다고 적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보면은 근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받아 보면 나오겠지. 정치자금 1억 가지고 뭐해? 2022년도인데. 권성동 저 상황도 난 내가 봤을 때는 죄 없다라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체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다 뭐 종북주의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하고 일한 대가를 받고 그 다음번에는 행동이 자유롭고 그래서 몰랐던 거야. 그런데 김대중 정권 잡고부터 우리는 사회주의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한 거지. 그러고 있다가는 이명박 정권 잡고 아니야. 그래도 저기 문민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전두환 때는 좀 전두환 때하고는 달랐다라는 거지. 전두환 때하고는. 전두환 때하고는 조금 다른 제스처였지. 그래도 전두환 때의 안보 전략 이런 거는 우파 쪽이 조금 가까운 것 같고. 근데 이런 거 저런 것도 다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그냥 한반도 하나, 한민족 일제강점기 때 생각을 해보면은 또 하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참에 한반도 통일 어쩌면 서서히 얘들이 그렇게 가려고 플랜을 짜는 것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도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보면은 진보 진영 그러잖아. 근데 진영이라는 게 뭐냐면 주체 사상하고 비슷한 거야. 우리나라만
내 나라만, 그러니까 내 나라에서 나는 곡물, 내 나라 국민들하고 나눠 먹고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죠. 그게 아주 정근대적인 사고잖아.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는 거죠. 근데 또 무기 팔아먹는 건 어떻게 다른 나라하고 같이 또 윈윈으로 하잖아. 자기네들하고 같은 색깔인 나라들한테는 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페라는 거지. 그런데 진보가 들어가면은 조금 변화를 주는 거지, 진영에서. 그러니까 진영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보가 들어가는 거야. 난 진보, 진영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진영은 주체 사상이고 진보는 외교를 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에 정치적 이념을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면 되는데, 얘들이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게 내가 생각했는 건 맞는 것 같아. 북한하고 뭔가 이렇게 교류를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 뭐 통일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당장 우리한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있을까 하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에페 정상회담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고 나면은 뭔가 조금 두드러진 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저번에는 그래도 실패를 했잖아. 김정은이가 욕심이 좀 가했던 거겠지.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를 인정을 해달라는 거겠지. 김정은 체제를. 그렇지 않을까? 김정은 체제를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답답한 게, 우리가 자꾸만 북한 체제에 맞춰 가려고 한 것보다도 북한이 우리 체제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고, 그러고 있다가는 김정은이가 마인드 자체가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가진 마인드면 괜찮다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보거든. 근데 김정은이가 대학교 공부를 어디서 했어? 북한에서 했잖아. 그래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도 한 번씩 해봐. 근데 또 한 번씩 뉴스 올라오는 거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전두환 때 북한에 대해 가지고 몰랐잖아요. 그러고 있다가는 문민정부 들어서고, 최근 들어가가지고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경험하고 뭐 그러면서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게 됐지. 그전에는 그냥 뭐 김대중 햇볕 정책 뭐 그러고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했던 상황들. 그 다음에 또 문재인 할배 대통령 때 대화로 평화통일 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 듣고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랬지. 난 내가 직접적으로 찾아보고 그런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 얘들이 왜 이렇게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가, 의구심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에 더불어민주당에 그런 정청래 같은 주체 사상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진보 진영 이러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주체 사상파하고 막 그런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너무 앞서가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니까. 그러니까 한번 내뱉었는 말을 그냥 그런가 아닐까 라고 내뱉은 말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전략함이 있더라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내가 느꼈었죠. 살몬 도미닉 그러네. 노동법 통과하고 개나 소나 본청하고 협상하겠다고 시위하고 나라꼴이 아주 개판됐죠. 그 노란봉투법이 언뜻 보기에는 노동자를 조금 이렇게 노동자들의 주권을 좀 세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겠지. 아니라니까. 음. 더불어민주당이야. 걔들이 얼마나 전략적인데. 어쩌면은 그 노란봉투법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라니까, 정부가. 이거 없애야 돼.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아니,
그거는 안 내보낸다 그랬어요. 언제 그걸 내보내려고 그랬냐면 10월 1일. 근데 안 내보낸다 그랬잖아. 내보내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만큼 악랄한지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 대한민국 국격이 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분노케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는 다 시위장에 좀 나와가지고 시위도 하고 그런 상황이 좀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위장에 대학생들은 그러니까 뭐 스카이, 아무튼 우리나라의 5건에 진입한 대학교 학생들은 거의 시위 안 해. 지방도 아마 그럴 거야.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나중에 미국에 취업을 할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그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음. 이렇게 정상적으로 시위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면은 괜찮을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또 모르니까 아무리 정의를 찾아가지고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를 하는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시위라 하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다 틀리니까. 다 먹었다. 내가 오픈을 한 거는 저거 김정은이 방중한다라는 거. 그리고는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조금 소원한 관계에 있었는데 저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보면은 적절하게 중국하고는 저렇게 적절하게 타협을 잘 보면서 미국한테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과거에 6.25 때 미군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한반도 통일이 됐잖아요. 그래 그때의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적대감이 있는 거야. 여기 보면은 진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진영 외교는 특정한 외교적 이념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합하여 형성하는 외교 블록 또는 진영을 기반으로 하는 외교 방식을 의미한다 그래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쭉 보면은 북한하고 중국 관계는 겉으로는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미, 중 갈등 심화와 북한의 진영 외교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는 긍정적인 흐름과 미묘한 이상 기류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는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에 대한 견제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북한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관측된다. 보면 북한은 중국하고 저렇게 또 윈윈 하잖아. 러시아하고도 윈윈하고. 그런데 뭐 우리가 미국하고 해가지고는 그런 윈윈 외교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여기 정치적 가난뱅이 한국 이런, 그러니까 지들이 하는 거 딱 뭐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하고 똑같잖아. 지들 하는 건 다 되고 우리가 하는 거는 정치적 가난뱅이 한국 그러는 거야. 트럼프하고 맺었던 그 정상회담을 쟤들 또 본 것 같아. 보고는 국가의 모든 주권을 미국에 고스란히 섬겨 바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정치적 가난뱅이 한국. 저런 게 다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밖에 나는 안 보여.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로 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고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 좋게 생각하고. 아니야. 여기는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GFP에 의하면은 2025년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그래요. 국방력이. 러시아가 막대한 병력과 전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량, 거의 모든 무기 체제를 자국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강대국 나오잖아. 그러니까 러시아랑 손잡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맞다니까 하려고 그러면. 근데 러시아랑 지금 저렇게 손을 잡아가지고는 또 여기 또 쭉 보면은 일단은 군사력 순위는 1위는 미국이 2024년 뉴스다. 와, 중국이 3위다. 인도도 막강한 것 같고 군사력이 세계에서 5번째로 강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래요. 근데 북한의 군사력은 36이다.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벗어나가지고는 과거 6.25 때를 생각을 한번 해봐봐. 아무리 우리가 뭐 군사력이 그 당시 때 별로 없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 때 6.25 때는 북한이 쳐들어온 거야. 북한만 쳐들어왔어. 그런데 그렇게 밀렸다라는 거는 분명히 그 당시 때 스파이가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봐봐. 그렇지. 그러니까 안 그러고는 그렇게 계속 밀릴 수가 없는 거야. 나는 6.25에 대해 가지고 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밀린 거야. 이긴 적이 없어. 그게 다 밀린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 스파이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전작권은 우리가 들고 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미국이 들고 와야지만 되지. 안 그러면은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니까. 아무튼 뭐 이런 거 저런 거 벗어나가지고는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한반도의 2번 전쟁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때는 뭐 괜찮겠지. 애들 때는 좀 그렇지 않을까? 뭐 그래도 뭐 그 사이에 자본주의에 대해 가지고는 북한 측에서 좀 완벽하게 답습을 하고 익히고 뭐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중국도 봐봐. 과거에 마오쩌둥하고 그때 그런 거가 아니잖아. 예, 시진핑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는 자본시장을 풀었으니까. 그래가지고 특색 사회주의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 내가 사회주의 나라에 살아봤는데 몰라. 난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그걸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일단은 사는데 별 지장은 없었다라는 거죠. 좋았었다라는 거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잖아요. 근데 괜찮았다라는 거야. 근데 그 싱가포르가 사회주의라고 하지만은 영국 법령 하에서 이렇게 컨트롤이 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좀 괜찮았다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봐. 아무튼 나 이제 종료할게요. 푹 주무셔요. 이거는 마마네가 판매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살까?